네, 자, 그럼 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분기별 비트코인 채굴량을 SEC 공시 서류를 기준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굴량과 시가총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채굴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라이엇 블록체인입니다.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마라톤과 함께 비트코인 채굴 섹터를 견인하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마라톤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마라톤도 거의 라이엇과 비슷하게 1252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였습니다. 비트팜은 캐나다 기업인데 기존 채굴 능력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헛8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함께 채굴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아르고 블록체인은 영국 기업이고 역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골드 등과 같은 알트코인도 함께 채굴하고 있습니다. 비트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중국 회사고 중국의 채굴장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이후에는 현재 법인도 미국으로 옮기고 채굴장도 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회사에 상당히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3분기 비트코인 채굴량을 SEC 서류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비트코인 채굴도 거의 못했고 미국으로 채굴장을 이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도 상당히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블록체인은 비트와 이더리움을 함께 채굴하는 회사고요. 클린스파크는 마이크로그리드 쪽으로 신재생 사업을 함께하는 비트 채굴 회사입니다. 그리니지는 쇼스퀴즈로 유명했던 SPRT와의 합병으로 상장한 기업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저렴하게 직접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3분기 채굴량으로 나누어서 채굴한 비트코인 한 개당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마라톤이 3.14로 가장 고평가고 클린스파크가 0.94로 가장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같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인데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인지 비트코인 채굴 섹터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C 공시서류 기준 2021년 비트코인 보유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 올해 초 비트코인을 약 5,000개를 평당 3만 불에 구매하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클린스파크는 현재 7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 대체 투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이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합니다. 최근 가장 큰 트렌드는 채굴 경쟁이 빠른 속도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현재 원가 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채굴기 사서 돌리면 누구나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고 있고 수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하고 채굴장을 조성해서 채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비트메인조차 티커 심볼 ISWLC와 협력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채굴자들도 계속 채굴 용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할 당시 58.46 밀리언까지 낮아졌던 전체 해시레이트는 현재 157.23 밀리언 정도까지 저점 대비 3배 상승하면서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채산성이 낮아져서 새로 진입하는 채굴자들이 줄어들 때까지 빠르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대비 채굴자의 해시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빠르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채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채굴기를 주문해서 채굴 용량을 확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채굴기 한 대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하는데 전기도 확보해야 하고 채굴 시설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 및 시설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채굴기만 구매해서 대행업체에 맡기고 호스팅비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미국 지역의 채굴 대행업체의 호스팅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 상승과 함께 채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설비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비트코인 채굴 섹터에 높은 멀티플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본 채굴량이나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과 같은 지표 외에도 채굴 기업들 사이에 고평가, 저평가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금 동원력인데요. 대부분의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금을 창출해서 채굴기도 추가 구매하고 전기료도 내고 채굴 용량도 확장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파이낸싱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라톤은 역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준다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다 쓰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아르고 블록체인이 갤럭시 디지털로부터 25밀리언 달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하였고요. 마라톤은 실버게이트로부터 무려 100밀리언을 심지어 리볼빙 2월 약정과 같은 할부로 조달하였습니다. 역시 마라톤의 리더십이 확실히 다른 채굴 기업보다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헛8 마이닝이 12밀리언 달러 정도를 조달하였는데요. 앞으로 채굴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떨어지는 매니지먼트는 여전히 유상증자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르고와 헛8이 100밀리언이 넘는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하였고요. 다른 기업들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클린스파크도 채굴 사업 진출 이후 지금까지 200밀리언이나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상증자가 잦은 기업들은 피하고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성숙해 있고 채굴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채굴 기업 중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 클린스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해시레이트는 1XRC입니다. 연말에 이 XRC가 되고 내년 3분기까지 3.2XRC까지 도달합니다. 채굴 대행업체에서 호스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채굴장을 조성하면서 채굴 능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채굴 기업은 클린스파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부채가 전혀 없고 비트코인 채굴 시설이 회계사의 오딧을 받은 SEC 장부상 290밀리언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500밀리언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거의 자산주와 같은 자산 가치입니다. PER도 매우 낮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투자하는 퀀트 투자 관점에서 하방이 거의 막혀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총에 신재생 사업의 업사이드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재생 사업 매출이 3밀리언 정도로 어닝 쇼크였는데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가정용 태양광 시설과 배터리에 큰 보조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주장하는 백로그 20밀리언 중 분기 실적 10밀리언 정도만 달성해 준다면 상당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라톤의 PS 레시오 2.2 대비 클린스파크는 1에 불과합니다. 미래 확장될 해시레이트를 고려하면 이것보다도 더 저평가입니다. 단연컨대 채굴 섹터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굴 부분을 클린블록이라는 자회사로 분사하고 기존 경영진들은 신재생 사업에 집중하고 채굴 부문에서는 따로 전문성을 확보한 행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린블록의 CEO인 슈크만은 10대 때부터 채굴계에 종사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클린스파크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아무런 경험 없이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슈크만 CEO의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린스파크와 계속 함께 일을 해오다가 이번에 아예 CEO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이닝 풀인 USE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매니지먼트 능력이 매우 출중해서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섹터를 알아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는 클린스파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채굴 섹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